독립운동을 위해 일생을 바친 울산 출신 고원 박상진 의사와 외솔 최연배 선생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올해 태화강 심리대숲을 찾은 백로가 예년에 비해 배 이상 늘었습니다.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 울산 고속도로보다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 교섭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오늘 16차 교섭을 갖고 쟁점을 조율하기로 해 타결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목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방은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수량은 30에서 80mm로 예상되며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7.3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30도로 예상됩니다. 울산 출신 독립운동가 하면 고원 박상진 의사와 외솔 최연배 선생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8.15 광복절을 맞아 일제의 무력에 맞선 고원과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한 외솔의 삶을 돌아봅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1884년 북구 송정동에서 태어난 고원 박상진 의사. 박 의사는 1910년 판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잡혀온 독립군을 본 뒤 판사직을 버리고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1915년 조선 국권회복당과 대한광복회 결성에 앞장섰고 32살 때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 활동했습니다. 박상진 의사는 당시 전국의 친일 부호와 세금 수송마차 등을 공격해 독립군 자금 마련에 나서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 1921년 37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셨고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우국 충정심이 충만하셨던 그런 분으로. 울산에서는 이런 고원의 뜻을 받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생가가 복원됐고 추모 학술대회와 추모식도 열리고 이번에 기념비도 세워졌습니다. 박상진 의사 생가 앞에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이곳에는 박상진 의사의 모습과 함께 국권 회복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광복회 포고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원이 독립운동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을 했다면 외솔 최연배 선생은 민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한글을 사랑한 학자를 넘어 일제강점기 민족혼을 불어넣은 성각자였습니다. 32살 때 신문에 연재한 조선민족 갱생의 도를 통해 나라를 잃은 원인을 분석하고 민족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국가 쇠망의 원인은 바깥에 오는 적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속에 있다. 외솔은 이후 우리말과 우리 글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되찾는 방법이라며 한결같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원과 외솔, 나라를 되찾기 위한 방법은 달랐지만 숭고한 뜻은 한결같았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1,7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 동해남부선 울산 부산 간 복선 전철화 사업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복선 전철은 부산 울산 고속도로보다 더 큰 파급 효과가 예상돼 이른바 빨대 효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남부선 복선화 공사가 진행 중인 상계 고가교 현장입니다. 기존 터널 옆에 새 터널이 뚫려 있고 조만간 선로 설치 작업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광역철도에서 일반 철도로 전환돼 울산시가 부담할 1,744억 원을 정부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당초 2015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평창올림픽 기반 구축 사업 때문에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1, 2년 늦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보다 좀 계획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루빨리 동해남부선이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전역에서 태화강역까지 65.7km를 연결하며 모두 22개 역을 통과합니다. 울산 구간은 서생역부터 태화강역까지 모두 6개 역이 포함됩니다.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 울산 고속도로보다 그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울산 시민들이 교육과 의료, 쇼핑 등을 위해 부산으로 이사를 가거나 부산에서 소비 활동을 하는 이른바 빨대 효과입니다. 고속도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유동인구가 이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풍부한 인프라와 교육시설들을 울산 쪽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절감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유출될 수 있는 만큼 빨대 효과를 대비하는 정책도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태화강 심리대숲은 우리나라 최대 백로 서식지로 유명한데요. 최근 들어 개체수가 더 불어나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로에 터전 심리대숲이 새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암컷이 우아한 깃털을 세우자 수컷들의 구애가 시작됩니다. 가장 큰 덩치답게 꼭대기에 사는 외가리. 먹이를 달라는 새끼들의 지저김이 아침을 깨웁니다. 힘이 약한 황노는 나뭇가지를 모아 둥지 틀기에 바쁘고 쇠백로는 사냥을 잊고 나홀로 늦잠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7종류의 백로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울산 태화강은 전국 최대의 백로 서식지입니다. 2, 3년 전 4, 5천 마리였던 백로는 올해 무려 8천 마리로 급증했습니다. 갑작스런 개체수 증가는 백로의 서식 환경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조류는 먹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잠자리를 중심으로 한 50km 반경 이내에 농경지가 많이 발달돼 있다. 또 백로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대형 태풍이 4, 5년 동안 없었던 점도 보탬이 됐습니다. 특히 여름철 새인 백로가 겨울에도 300마리 이상 남아있는 등 지구온난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백로들을 끌어들인 가장 큰 기폭제는 백로 서식지를 보호하고 갖고 나간 시민들의 노력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유럽 내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프랑스 프로축구팀 올림피크 리옹과 2년 후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현대자동차는 유니폼과 경기장 광고판 등에 현대차 로고를 붙이고 올림피크 리옹 홈구장에 현대차를 전시하게 됩니다. 수주 급감으로 고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친환경 선박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기존 디젤 엔진에 비해 이산화탄소와 질소 산화물 배출을 각각 20%와 97% 이상 줄인 친환경 가스 엔진과 저감 설기를 개발해 불황 극복에 나설 방침입니다. KCC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208억 4,4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반기 매출액은 1조 6천억 원으로 0.8% 감소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5,088억 원으로 155%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남석유화학이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KP케미칼을 흡수 합병합니다. 호남석유화학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업력 강화와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롯데그룹 내 화학 계열사인 KP케미칼과의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최근 취업난이 심각하지만 인턴십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는 대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학공학을 전공하는 3명의 대학생은 이달부터 이 업체에서 인턴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살려 석유화학 업체에서 실무를 익히는 인턴십에 지원했는데 5달 뒤면 2명 이상은 채용될 예정입니다. 이 회사에 대한 업무를 제가 체감할 수 있고 기회가 된다면 이 회사의 정직원으로 채용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기회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대학들은 기업들과 연계해 장기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대는 최장 6개월 동안 대학생이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학점을 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원하는 기업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는 점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기업들도 검증을 거쳐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은 학생들이 현장 적응 능력도 길러주고 또 한편으로는 학생과 기업체 간의 눈높이를 조정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울산대는 지난해 장기 인턴십을 통해 152명, 참가자의 70% 정도가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38%가 증가한 310여 명이 장기 인턴십에 지원하는 등 지원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의 첫 순회 경선지인 울산 제주 지역에 대한 선거인단 모집이 마감된 가운데 각 후보 캠프마다 조심스럽게 승리를 점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측은 울산 제주에서 조직력 열세를 인정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손학규 후보 측도 제주 출신인 김우남 의원을 필두로 조직력을 가동해 선두를 노리고 있고 김두관 후보 측은 제주 출신 김재윤 의원과 여러 바닥 조직이 힘을 발휘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해 울산과 경남, 대구, 경북을 아우르는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대선 공약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정부의 입장도 바뀌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돼서 신공항 TF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도 신공항 건설이 또다시 백지화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신공항 TF는 가덕도를 밀고 있는 부산을 제외한 울산과 경남, 대구, 경북 4개 지자체를 모두 아우르는 형태가 유력해 보입니다. 집중 교섭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오늘 16차 교섭을 갖고 쟁점을 조율하기로 해 타결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폭과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 비정규직 문제 등과 관련해 이번 주 마지막 교섭일인 오늘 회사가 진전대안을 낸다면 접점을 찾아 타결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이 지난 14일 임금 9만 5천 원 인상과 성과급 350%와 900만 원 지급 등 일괄 제시안을 내놓았지만 노조가 거부해 통상 임금 범위 확대 등 4개 안만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입니다. 고래연구소가 음향을 이용해 고래류 퇴치 실험을 벌인 결과 출력 세기가 높을수록 돌고래 퇴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안 어업 피해 방지를 위해 고래연구소가 지난 19일부터 참돌고래 180마리를 대상으로 주파수 출력 세기와 선박과의 거리 등을 달리해 고래의 반응을 측정한 결과 출력 세기가 높을수록 회피 행동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이동 중인 참돌고래가 먹이 섭취 활동을 하는 참돌고래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오는 18일 치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를 남구데이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남구청은 이에 따라 경기 2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각종 이벤트와 박상철, 정수라 등이 출연하는 축하 공연을 펼치고 울산 현대 축구단을 응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